네, 이처럼 정부가 오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 행사에서 정부는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8년 뒤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내놨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요즘 주변에서 봐도 이 미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세계 각국이라든지 자동차 회사들 모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적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 얼마나 성장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자동차 산업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전되고 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동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아마 지난 10년간 스마트폰 혁명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네. 했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미래차 혁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요 연구기관들 전망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신규 자동차 시장이 1억 대 정도 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가 한 1%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30%까지 친환경차가 점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율주행차 네. 같은 경우에는 레벨 3와 레벨 4가 이제 소위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는데 네. 이런 완전 자율주행차가 2030년까지 약 한 50%까지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면 소위 움직이는 사무실, 예. 그다음에 이제 달리는 스마트폰, 또 도로 위의 쇼핑몰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가 한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서비스 시장만 약 한 1조 5천억 불 가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시장 규모가 꽤 커지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미래 자동차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분야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과 보급 속도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긴 주행 거리를 갖는 수소 자동차가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서는 기술과 보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일부 소재 부품에서 국산화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나 판단, 제어 같은 기능을 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에 있어서 선진국과 조금은 기술 격차가 있고 일부 부품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 1위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전기차나 수소차 가격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고급 대형 내연기관 자동차 가격과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네. 지금 경제성 측면하고 편의성 측면에서 이런 친환경차가 사실 소비자 그 욕구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경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그다음에 네.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있어서 소위 휘발유차나 경유차와 경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연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의 4분의 1 수준이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 수소 같은 경우에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네. 그걸 더 절반 이하로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입 단계에서 지금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생산 대수, 소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나 수소 연료 전지의 성능과 내구성이 얼마나 향상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그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면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미래차를 구입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끌고 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금 주도록 돼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대로 구입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기술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돼서 휘발유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충전 시간이 좀 짧아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도 좀 더 길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더 가속화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충전 인프라가 좀 더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번 정부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 가격은 뭐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좀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뭐 충전소라든지 AS 수리망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인프라 확충 계획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됐습니다. 2년 전에 2만 한 5천 대 정도 수준에서 금년엔 8만 대를 넘어갈 것 같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900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금년에 6천 대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우선 전기차의 경우에는 급속 충전 인프라를 현재 공공주택,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 마트나 주유소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저희가 빠른 속도로 확충을 해서 현재 5,400기 정도가 있는데요. 2022년에 한 10,000기 정도, 그다음에 2025년에는 15,000기까지 지금 늘려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휘발유를 넣기 위한 주유소가 11,000개가 조금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유소 정도 숫자에 급속 충전기가 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전소가 31기가 있습니다. 3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660기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 목표는 뭐냐면 주요 도시에서 충전소를 찾아가는데 20분 정도 걸리도록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 얘기를 해봤고 이번엔 자율주행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자율주행차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나요? 지금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GM 등을 필두로 해서 가장 지금 앞서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완성차 회사들이 그 다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차례로 추격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력은 선도국 대비 약 한 83%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네. 다만 자율차의 핵심 기능인 이 인지 판단, 제어와 관련된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투자와 기술 개발 노력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2027년경에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기존에 세웠던 목표보다 더 짧아진 앞당겨진 거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목표를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산업이나 기업이 걸어왔던 길 중에 쉬운 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기술 개발은 지금 되어 있으나 상용화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누가 강자인지가 아직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이 시장에서 경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강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율주행차는 우선 전동차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기반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수소차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센서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같은 기술 개발을 저희가 가속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은 조금 저희가 기술력 격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과 저희가 기술 제휴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속도 내에 저희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데 보통 4대 인프라를 얘기를 합니다.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도로 환경, 그다음에 정밀 지도, 그다음에 교통 통합 관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프라들을 저희가 2024년까지 저희가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안전 기준이라든지 성능 검증 체계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력 속에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